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깊이 느끼고 계신가요? 나이 듦이 그저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며 홀로 자책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 삶의 나이테는 이미 고귀한 지혜를 품었습니다. 오늘 당신만 몰랐던 그 아름다운 생의 흔적들을 조심스레 발견해 보겠습니다. 지친 마음을 보듬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 마음심리 시작합니다. 챕터 1. 부드러운 침묵의 습관.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에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오해를 풀고자 했고, 세상의 불합리함 앞에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치열한 생존의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설명하고, 때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날선 말들을 갑옷처럼 두르며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물을 건너며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의 입술 끝에는 묵직한 고요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분노를 터뜨리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관망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변명하지 않고 굳이 이기려 들지 않으며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는 순간들이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상실이 아니라 삶의 질감이 변해가는 매우 깊고 신비로운 과정의 서막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정교한 심리적 진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생애 후반기에 접어들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개성화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외부 세계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맞춰 형성했던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서서히 내려놓고 내면의 깊은 그림자마저 끌어안으며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불필요한 논쟁 앞에서 선택하는 그 부드러운 침묵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동의가 없어도 나 자신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깨달음의 발현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숭고한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의 자동 한법 장치를 끄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찰자 자아가 깨어난 것입니다. 상대방의 분노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볼 줄 알게 되고 굳이 내 감정을 소모하며 저 폭풍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음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 참으로 고차원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지혜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오해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내가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싸울 힘조차 없는 것인가? 세상이 더 이상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나 스스로 체념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서글픈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젊은 세대들이 내뿜는 빠르고 날카로운 말들에 밀려나 마치 내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세상의 변두리로 쫓겨나는 듯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침묵이 타인에게는 무능력이나 소외로 비칠까 두려워 때로는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보려 하지만 이내 헛헛함만 남게 됩니다. 나이듦과 함께 찾아온 이 고요함이 혹시라도 생명력의 불꽃이 꺼져가는 징조는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홀로 눈물 짓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 역시 노년의 침묵을 지혜로 보지 않고 그저 쇠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당신의 그 묵직한 고요함은 종종 오해받고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조용한 침묵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나 삶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심리적 보호막입니다. 바다가 깊을수록 표면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지면의 고요를 유지하듯 당신의 내면이 그만큼 깊고 넓어졌다는 찬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핏대 세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법을 무의식적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려는 마음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품어내는 그 넉넉함은 오직 숱한 상처와 눈물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세상의 소음에 짓눌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위대한 포용이자 부드러운 승리입니다.
스스로 작아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크고 단단한 마음의 우주를 품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잠시 눈을 감고 최근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침묵을 택했던 그 순간에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당신의 마음속에 번졌던 고요한 안도감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애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참 잘하고 있어. 라고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은 언제나 옳습니다. 챕터 2. 소박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습관. 인생의 전반기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끝없는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나 의미란 항상 저 멀리 미래에 있는 언젠가 달성해야만 하는 거대한 성취와 동의어였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하루는 무가치하게 느껴졌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주변의 소소한 풍경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삶의 가을에 접어들며 당신의 시선은 하늘의 높은 별에서 발밑의 작은 들꽃처럼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안중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의 구수한 향기.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저 스쳐 지나갔을 이 작고 평범한 것들 앞에서 당신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뭉클한 감동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인 로고테라피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정의로운 정신적 경지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의 삶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소소한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창조적 가치에 매달렸다면 지금의 당신은 굳이 무언가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로 의미를 길어올리는 경험적 가치에 눈을 뜬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상태로 현재라는 찰나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작고 소박한 것들 속에 숨겨진 우주의 크나큰 질서와 아름다움을 읽어내는 이 태도는 당신의 영혼이 척박한 땅에서도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길어올리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녔음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문득 밀려오는 허무함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직장에서 물러나고 품 안의 자식들이 둥지를 떠나고 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고요한 집안에서 당신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작은 꽃을 보며 미소 짓다가도 돌아서면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난 것일까? 이제 나는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씁쓸한 자조 섞인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 홀로 멈춰서 있는 듯한 소외감. 이토록 소박하고 조용한 일상이 과연 남은 생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젊은 날에 찬란했던 훈장들이 점차 빛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남은 시간들이 그저 무의미한 기다림처럼 느껴져 막연한 눈물을 훔치던 시간들도 분명 당신 곁을 서성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이나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언젠가 반드시 소멸하는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일상의 작은 순간을 음미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영원한 보물입니다. 당신이 아침 햇살을 느끼며 차 한 잔의 온기에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평생 동안 삶이라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얻어낸 가장 값진 전리품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거기 숨쉬고 존재하며 세상의 작은 것들에 따뜻한 시선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이 우주는 충분히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소박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당신의 그 무의식적인 습관은 상실감과 허무주의에 맞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삶의 기술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며 당신의 주위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까? 당신 곁에 있는 작은 물건 하나 혹은 창밖의 나무 한 그루가 전하는 위로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미소 짓게 만든 아주 사소한 일상의 조각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발견한 그 작고 소중한 기억들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따뜻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3.
나와 타인을 향한 조용한 용서의 습관. 기나긴 인생의 구비구비를 넘어오면서 우리의 등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짙은 기억의 그림자들이 기울게 늘어져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배신의 상처. 아무리 발버둥 쳐도 뜻대로 되지 않아. 피눈물을 흘렸던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나 자신을 향해 뱉었던 뼈아픈 자책과 후회들. 이런 아픈 기억들은 오래도록 마음의 창고에 쌓여 밤낮 없이 뾰족한 가시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찔러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수십 번 바뀌면서 어느덧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날, 선 감정들의 모서리가 둥글게 마모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치가 떨렸어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며 툭툭 털어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정의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대 절망의 과정입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비로소 평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마음은 뾰족했던 감정의 모서리들을 둥글게 깎아내며 과거의 아픔과 묵묵히 화해하는 조용한 용서의 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타인의 결핍을 이해하고 부족했던 내 과거의 모습조차 삶의 필수 불가결한 한 조각이었음을 품어 안는 것. 이것은 마음 챙김의 태도로 과거라는 환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현재 평화로운 존재 상태로 귀환하는 진정한 해탈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와 수용의 과정이 결코 매 순간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늦은 밤, 어둠이 짙게 깔린 방에 홀로 누워있을 때면 느닷없이 마음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후회와 죄책감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숨통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자식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날카로운 회한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스스로를 향한 엄격한 내면의 재판관은 때때로 휴전협정을 깨고 나타나 지난날의 당신을 다시금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럴 때면 자아통합을 향해 가던 발걸음은 절망과 우울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맙니다.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밤, 당신의 남은 생이 그저 보상받지 못할 실패처럼 느껴져 씁쓸해지는 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부디 과거의 당신을 너무 매몰차게 꾸짖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당신이 가진 조건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며 그 험난한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을 뿐입니다. 부족했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살기 위한 서글픈 발버둥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당신의 그 느슨해진 마음도 스스로를 향해 괜찮다, 애썼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으쪼리는 그 조용한 혼잣말도 모두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건네는 가장 성스러운 처방전입니다. 용서란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마침내 해방시켜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무거운 원망의 보따리를 길가에 하나둘 내려놓고 아주 가볍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당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만히 당신의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길고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버텨준 과거의 나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어. 넌 최선을 다했단다. 이제 다 괜찮아. 나의 가장 아픈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는 숭고한 용서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게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마음심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